안녕하십니까. 생물 기출 해설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1년 29번까지 했죠. 조금 진핵세포 전사부터 좀 굵직한 테마들을 다루셨고, 자, 30번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13년 동안. 근데 최근 2년간 세균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고, 라이보솜은 세포 공통이니까 얘는 아니고, 플라스미드는 세균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세균의 세포벽, 세균 문제죠, 명확히. 그리고 편제상 뒤쪽에 있지만, 여기 다시 이제 세균 문제가 나왔는데, 2년간 세균 문제가 3번 나온 건 좀 이례적이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균은 꼼꼼하게 잘 커버하시고, 출제하시는 분이 같은 분일 수 있죠. 19년에도 나오고, 20년에도 나오고, 21년에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균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가볍게 보셨으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세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5개 지문이 있는데, 먼저 좀 기본 이론을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보셔야 되겠고, 이 테이블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지금 분류 체계가 3형 6개인데, 얘는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3형 6개 분류 계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세균에 대해서 판단하라라는 문제였거든요. 얘가 세균인지 아닌지. 세균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그맣고 질병을 일으키는 별거 아닌 미생물,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세균은 지구상에서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종류를 갖고 있는 생물군이죠.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세균이라고 나오면 세균역에 세균계의 모든 생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엄청난 종류와 생체량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우선 3형 6개 먼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세균력, 고세균력, 진색 세균력 있죠? 머릿속에 이제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세균력은 고세균이 발견된 이후에 진정 세균이라고 또 부르죠. 식별하기 위해서. 다음 세균력에는 세균계 또는 진정 세균계가 있고,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 생물력은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균계나 균류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균류. 그러면, 균이니까 세균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다 헷갈립니다. 시간을 많이 버리시죠. 균계와 균류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얘는 되게 원시적인 원핵세포고, 여기는 진핵생물역이기 때문에 진핵세포입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험에서 헷갈리면 지문 하나를 바로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다시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입에 익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균류 그러면 세균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지? 한 1년을
나중에 보자는데 네이밍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실 때는 세균은 박테리아고 진정 세균 동일하지만 유박테리아입니다. 이유는 true란 의미죠. 얘고 얘는 펀자입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일 때 얘는 세균이라고 붙였고 얘는 균계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자까지 똑같아요. 네이밍이 잘못된 거죠, 사실. 한자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뭐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균유라 그러면 보통 이걸 말합니다. 근데 출제자에 따라서 균유 세균이지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균계 그러면 사명 육계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균유라 그러면 애매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신청해도 네 생각이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여기를 말하는지 여기를 말하는지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여기 세균력, 고세균력은 다 원핵 생물이죠. 원핵 세포죠. 그 다음에 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원핵 생물 자체가 원핵 세포입니다. 저쪽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진핵 생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죠. 근데 일부만 단세포 생물이에요. 효모 단세포 생물이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다 다세포인데 원생 생물계의 일부가 뭐 유굴레나 선모충 뭐 이런 것들이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진핵 생물이고 진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효모 같은 경우는 진핵 생물이자 진핵 세포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효모를 균계는 버효곰이죠. 버효곰, 버섯, 효모,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버효곰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효모는 좋은 문제를 만들기가 좋아요. 단세포 생물이라서 원핵 생물이겠지라고 추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모는 생물학적으로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산업적으로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건 대장균이에요. 원핵 세균력에 속하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돌려놓으면 다음날 오면 왕창 자라있어요. 근데 여기 동물세포는 정말 키우기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뭐 잘 죽이고. 식물세포는 좀 다르죠. 근데 식물세포를 많이 연구하진 않죠. 그 다음이 사람이 가장 잘 다루는 세포가 효모입니다. 근데 효모는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석사 때 동기인데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뭐 이스트2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기술인데 그때는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효모를 키워서 뭘 실험을 하면 진짜 뭐 셀 사이언스 논문에 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당장 시작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만 원인가 주고 바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짠돌이었는데. 근데 효모를 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받아서 키트 200만 원짜리 받아서 죽이면은 뭐.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막 싱글싱글 웃고 다니더라고. 엄청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효모는 그렇게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발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단백질을 여기서 키우고 싶어요. 잘 크니까, 여기 대장균에서. 근데 사람의 단백질을 키워놓으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발현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같은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사람의 단백질을 효모에서 키워도 같게 나오거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베이킹 이스트 있죠. 빵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치즈도 거대 공장 가면 효모, 자기네 비싼 효모 균주 같은 거는 진짜 뭐 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효모는 주의하셔야 되고, 효모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 뭐 대장균은이라고 나오고 원핵세포는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대장균 말고 낼 게 없어요. 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장균밖에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만 될 수 있는 게 예, 효모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진핵 생물 중에 유글레나 그다음에 선모충 같은 거는 단세포 생물이지만 진핵 생물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세포는 원핵이겠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정도 주의하시고, 자 다음 세포 벽 성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무조건 아셔야 되고, 세균은 펩타이드 글라이칸, 펩티도 글리칸 암기하셔야 되고,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뭐 암기는 쉽고요. 식물은 다 아시죠? 셀룰로스, 섬유소, 야채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죠. 그다음에 고세균이 문제였는데, 자, 펩티도글리칸은 이름을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펩티도는 펩타이도죠.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겠구나. 길면 아미노산이 10개, 20개 붙으면 올리고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더 길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형체까지 갖추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아미노산이 몇 개나 차이고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 추정할 수 있고, 글라이칸 GLYC로 시작하는데 GLYC나 GLUC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 다 다당류예요. 글루코스, 뭐 글루카곤, 뭐 예. 그래서 이 다당류가 붙어 있겠거나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당류에 올리고펩타이드 짧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성분을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 고세균은 그동안 슈도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좀 고세균 입장에서 황당한 이름이죠. 나는 성분명을 세포벽이죠. 내 세포벽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수도 펩티도 글라이칸이고, 뭐야 그럼 펩티도 글라이칸이 아니라고 그럼 성분명이 뭐야? 몰라. 그냥 펩티도 글라이칸이 아니네 라고 붙인 거예요. 슈도는 false죠. 거짓이라는 뜻이죠. 좀 안 좋은 네이밍이죠. 예. 근데 뭐 여러분한테는 다행이죠. 새로운 뭐 화학명이 나오면 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펩티도 글라이칸이 아니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것도 바뀐 것 같아요. 캠벨을 찾아봤는데 슈도 펩티도 글라이칸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걸 몇십 년 동안 써왔는데, 그래서 캠벨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요. 아미노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당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슈도란 말은 절대 안 쓰고 펩티도 글리칸은 없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거란 거죠. 예. 아미노산들이 변형됐거나 다당류가 변형됐거나,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슈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에는. 자, 다음은 균계는 키틴이죠. 네. 바깥쪽이 세포벽이 키틴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삼형육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냥 바로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더 복잡한 걸 공부하셔도 되는데 핵심이죠. 자, 그 다음 세균과 고세균과 진핵생물력 비교 문제가 세 문제 나왔죠. 그 기출 테이블에는 고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고세균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세균을 비교하려면 세균하고 진핵생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얘는 에피타이저입니다. 거대한 테이블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되게 쉽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세포 소기관을 이해하시면은 되게 쉽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캠벨에 나와 있어서 일단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 핵막 여기까지가 원핵세포, 진핵세포죠. 그래서 진핵세포만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내막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핵막, 이중막인 핵막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포체 골지체들이 형성이 되고, 라이소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면서 이중막들이 생겼죠. 그래서 세포막 내부에 다시 막성 구조물을 갖고 있는 건 진핵생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단 하나 예외는 남세균이죠. 남세균은
광합성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위한 특별한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냈죠. 광합성의 1단계가 뭐였죠? 자, 명반응의 전자전달이죠. 2단계는 ATP 합성, 3단계는 안반응 킬베세로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1단계와 2단계는 뭐 비순환적도 있고 순환적도 있죠. 어찌됐든 걔네는 막 단백질들이 전자를 쫙 전달하기 때문에 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몸동체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죠. 남세균 안에 있는. 그거 말고는 세균에 뭐 예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세균이나 고세균은 아예 공간 분할 구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보시면 세포막 안에 다 동시에 있잖아요. 100평짜리 원룸이 있는 거죠. 가족은 한 5가족인데 벽이 없습니다. 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나라는 내부에 벽을 만들면 실형을 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100평 만들고 그 안에서 다 같이 잡니다. 밥도 다 같이 해먹고 화장실도 감옥에 보면 구석에 변기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테러를 하죠. 네. 공간 분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한 설계자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근데 세균하고 고세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핵도 그냥 대충 아니 DNA도 널브러져 있고 라이보좀 돌아다니고 라이보좀도 떠다니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표현은 막성 세포 소기관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분할 개념 자체가 없다. 그냥 방 하나에 산다. 원시적이다. 그다음 세포벽의 펩타이드 글라이칸. 자, 세균이 갖고 있는 게 펩타이드 글라이칸이죠. 당연히 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막의 지질. 여기서부터는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탄화수소죠. 캠벨이 탄화수소라고 애매하게 썼어요. 그래서 쓰긴 했는데 정확히는 인지질이죠. 예, 인지질 이중층으로 생체막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가지가 없습니다. 보시면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소수성 꼬리, 친수성 머리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지가 있다는 거는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냥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세균은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있고 머리 있으면 이렇게 여기 소수성 영역에 이제 탄화수소가 있는데 가지들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뭐 고세균은 사실 잘 모릅니다. 생물학자들도 발견되고서 이슈가 컸고, 근데 이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고세균은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들이 많죠. 극호열균, 뜨거운, 어제 보셨죠? 택폴리머레이즈, 썰무스 아쿠아티쿠스나 뭐 PFA 아니면 극호염균. 보통 바다에 사는 세포들은 염도가 3% 정도니까 거기에서 사는데 고세균 중에 일부는 이제 사해 있죠. 그 염도가 엄청 높죠. 뭐 솔트레이크 미국에 있고 뭐 그런 지역에 사는데 어떤 고세균은 염도가 9%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9% 이상에. 대부분의 세포는 살 수 없는 지역에 살죠. 그래서 호열균이나 호염균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사는 경우는 방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중층이죠. 그래서 머리, 꼬리, 머리가 있죠. 세균과 진핵생물력은. 근데 고세균은 이게 붙어버립니다. 여기 머리, 꼬리 두 개가 결국 공유결합을 형성하죠. 하나가 되니까 세포막이 더 튼튼하겠죠.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다음 RNA 폴리머레이즈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기출 바로 됐었고. 캠벨은 one kind, several kinds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안 합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쪽은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one kind, 솔직히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모든 생물학계에서 더 밝혀지지 않았고 one kind 같아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얘는 다 밝혀졌죠. 근데 several kinds라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진핵 생물력에서 RNA 폴리머레이즈 1, 2, 3가 있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교재들에 나왔는데 갑자기 세브럴 카인즈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졌더니 지금 새로운 것들이 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빈도가 높은지 중요도가 높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브럴 카인즈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고 최소한 3가지는 넘는다라는 표현을 다시 합니다. RNA 폴리머레이즈 1, 2, 3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만 아시면 돼요. 고세균이 그동안 이슈였죠. 어떤 교재에는 하나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재는 여러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재는 3개라고 되어 있죠. 캠벨은 역시 또 세브럴로 애매하게 씁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세균이 발견되고 5개에서 3명 6개로 바뀐 것도 생물학계에 되게 충격을 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진화가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의문을 주는 거죠. 근데 고세균은 되게 특이한 거야. 극호열균, 호염균 같이 극한 지각방에서만 살아남았어.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얘는 도전 정신이 강해서 좋은 환경에서 못 사는 세균이라서 그런 데만 찾아가서 살아남았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와 진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왜 글로 갔을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살짝 힌트를 줍니다. 캠벨이. 일반적인 토양에서도 고세균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 고세균이 이제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평소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존했겠죠.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극한 환경까지 적응을 했겠죠. 그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죠. 고세균은 앞으로도 골치 아픕니다, 사실. 계속 밝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세균 분류 체계가 있는데, 캠벨은 또 이렇게 분류 체계가 되는데, 이건 다시 묶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되면, 이슈가 나오면 출제가 되겠죠. 고세균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세브럴 카인즈로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죠. 캠벨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리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논문에 나와서, 나 원카인드라고 썼다. 그러면 출제자가 다른 논문 수십 개를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세브럴 카인즈다. 웃기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캠벨에 저항할 수 있는 생물학자는 많지 않아요. 자신이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가 해결해 주지만 생물학계는 그게 없거든요. 기댈 수 있는 게 캠벨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자, 다음 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 여러 번 보셨죠? 메치오닌, 고세균이 되게 원시적인데 메치오닌 똑같습니다. 세균은 폴미 메치오닌. 되게 건방진 것 같은데 너 참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음 유전자 내부의 인트론. 유전자 내부에 얘는 코딩 리든, 그러니까 암호화된 부위밖에 없죠. 세균은 근데 very rare라고 썼는데 여러분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진핵생물, 사람의 세포는 인트론이 굉장히 많죠. 중간에 암호화되지 않은 인트론들이 잔뜩 끼어 있고 바로 잘라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뛰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조금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인트론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이 가지고 있지만 일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고, 감히 고세균이 진핵생물만 갖고 있는 인트론을 갖고 있네 라는 사실은 생물학자들한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과 클로람피니콜에 대한 감수성. 얘는 세균의 라이보솜이, 리보솜이 S70입니다. S70은 침광개수죠. 예. 세포를 초기에 연구할 때 현미경으로도,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죠. 광학현미경 세포 소기관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염색하기도 힘들고, 연구를 할 때 세포를 깹니다. 소니케이터라고 초음파를 때리면 세포막이 터집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나오죠. 걔를 원심분리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 위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지게 되죠. 그게 침강이죠. 세디멘테이션. 그래서 세디멘테이션의 S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에서 떨어졌고 80은 더 아래고 90은 더 아래고. 예. 원래 S는 스베드버그 개수인데
그건 뭐 외우시기 힘들고, 침강이니까 세디멘테이션 S인가 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S 라이보솜에 결합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럼 이 세포는, 원핵세포, 세균은 생장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냥 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진핵생물은 S80이죠. 라이보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얘는 S70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데 세균과 고세균이 S70, S70이 같으니까 져야 되겠네? 그냥 우연히 그냥 무게가 같은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보솜이. 그러니까 대충 침강 계수가 비슷해서 둘 다 70S지만 얘는 라이보솜이 구조와 기능이 얘하고 완전히 구조와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항생제에 의해서 저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항생제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고 왜 여긴 작용하지 않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랩토마이신, 클로람페니콜 기출됐습니다. 근데 암기가 안 되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뭐 워낙 많은 걸 암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건 그냥 앞에 두 글자만 외우세요. 스트하고 클로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스트하고 클로는 세균의 S70에 바인딩해서 결합해서 생장을 방해한다. 그 다음에 고세균은 S70으로 무게는 같지만 세균하고 다른 라이보솜을 갖기 때문에 생장 저해되지 않는다. S80은 당연히 저해되지 않는다. 자, DNA와 관련된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긴 DNA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패킹할 수 있는 뛰어난 메커니즘이죠. 진핵세포만 갖고 있었고 세균은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고세균이 일부 갖고 있는 겁니다. 건방지게. 네. 그래서 이 것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원형의 염색체는 뭐 당연하죠. 얘는 길기 때문에 원형을 만들 수도 없고 얘네들은 짧으니까 그냥 원형으로 하는 거고 100도씨 이상의 온도 생장 얘네밖에 없죠. 100도씨 이상 121인가 라는 종이 있어요. 121도에서 바닷속 깊이는 압력 때문에 물이 뜨거워도 온도가 끓지 않고 뭐 130도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서 생존하는 종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121이라고 121도에서 생존한다. 그런 것들도 발견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테이블은 거대 테이블의 일부가 핵심이라서 얘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이번에 되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아시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 대가죠. 모르세요? 아시죠 다? 네. 애니메이션 대가고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거는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고 뭐 천공의 섬 라퓨타부터 뭐 최근에 뭐였죠? 되게 많죠. 옛날에 어릴 적에 본 코난도 이 사람 작품이고 벼랑이의 포뇨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죠.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20편 이상을 봤는데 그 중에 모노노케 히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월령공주라고 번역이 됐죠. 히메. 근데 히메는 우리나라 말 모노노케가 월령에 해당돼요. 히메가 공주라고 번역이 됐는데 정확히는 공주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좋은 집안에 있는 좀 높은 여성을 히메라고 부르죠. 옛날에 최지우 씨하고 배용준 씨가 윤사마와 지우 히메로 불렸죠. 그래서
히메란 말은 공주나 아니면 아주 높은, 지체가 높은 여성을 얘기하죠. 근데 히메가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고인이 된 히메라고 하겠죠. 그래서 고인 히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 히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세균은 감이 일부지만 인트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히스톤 단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게시 아미노산이 건방지게 메치오닌이다. 이게 시험에서 핵심입니다. 세 가지는 그냥 두 문자로 기억하시면 훨씬 편하니까 기억하시고, 나머지 주의하실 점은 얘도 벌써 기출됐고 핵심이고, 얘도 기출은 안 됐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꼬리 두 개가 붙어서, 소수성 꼬리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원래 하나로 합성되는가, 두 개가 합성된 다음에 공유결합으로 붙는가. 근데 두 개가 합성된 다음에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S70. 요 부분 주의하시고. 자, 이 테이블은 나올 때 주로 이 고세균의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가 되죠. 최근에 한 이슈니까.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RNA 중합 효소는 한 종류만 있다. 자, 문제 지문을 자, 어떤 생물을 찾았어요. 세포겠죠. 이 세포가 세균 영역, 세균역이죠. 세균계에 속한 생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RNA 중합 효소는 한 종류만 있다. 맞죠? 네. 이 1번 지문이 좀 골치 아팠죠? 캠벨에 따르면 맞습니다. one kind, several kinds이기 때문에 이건 세균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several kinds, 고세균이 한 종류다. RNA 폴리머레이즈 하나 간다 그러면 이거 이슈가 되겠죠. 이거 고세균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나오겠죠. 근데 캠벨을 따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표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one kind, several kinds.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두 문자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진핵세포가 3개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갖고 있고 각각 합성하는 것은 rRNA, RMT. 그냥 두 문자로 기억하셔야 되고, 캠벨은 이거 말고도 더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가지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트랜슬레이션 번역 과정이죠. 라이보솜이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mRNA로부터 정보를 읽어서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에 그 3가지 주인공들이 다 나오죠. 자, RMT의 rRNA는 어디 있을까요? rRNA는 여기 있겠죠. 자, mRNA, 그 다음에 라이보솜, 소단위체, 대단위체죠. 그 다음에 tRNA들이 나는 히스티딘만 붙는 tRNA야.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히스티딘 코돈이 오면 와서 결합을 하죠. 이 끝에는 히스티딘 코돈에 딱 맞는 안티코돈, 히스티딘 안티코돈을 갖고 있겠죠. 이 그림 안에 3가지 RNA가 다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 rRNA는 RNA 폴리머레이즈 1이 합성을 하는데 여기 들어있죠. 대단위체와 소단위체에 각각 RNA 들어있고 rRNA 들어있고, 얘는 rRNA와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죠. 얘도 rRNA와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폴리머레이즈 2가 합성하는 mRNA는 여기 있죠.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코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tRNA는 여기 배달부들이죠.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래 정확히는, 얘는 좀 오버랩 됩니다. 오버랩 돼요. 폴리머레이즈 1은 rRNA하고 다른 RNA하고 뭐 tRNA 한두 개를 만든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공자도 공부하기 힘들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있다.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있으면 세균이 아니죠. 세균은 히스톤 같은 뛰어난 기작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세균이거나 진핵생물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X죠. 세포 표면에 선모가 있다. 아까 1번 지문도 이슈였고 3번 지문도 이슈였습니다. 이 3번은 좀 처음엔 치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세균의 세포 표면에는 선모가 없습니다. 선모가 있죠. 미음 받침이 아니고 니은 받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에 안 나온 그 경계 부분 출제를 하는 것 중요하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출제가 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기억으로 제가 그 캠벨을 열심히 봤을 때는 선모란 말은 없었어요. 선모는 실리어라고 하죠. 실리어는 있었고 선모, 니은 받침은 필리입니다. 실리아는 몇만 번 봤겠죠. 그 단어는. 필리란 단어는 봤던 기억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세포 바깥에 이렇게 털처럼 갖고 있어서 그냥 그걸 선모라고 실리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게 세균의 경우는 성분도 다르고 다르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따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벨이 1600페이지 정도 돼요. 현재 11판이 최신인데 1600페이지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이나 물리는 한 페이지가 원 컬럼으로 돼 있죠. 투 컬럼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진짜 깨알만 하죠. 내용은 물리나 화학책의 한 3배 가까울 겁니다. 생물은 이론으로 구성되니까. 물리나 화학은 텍스트 다 봐도 연습 문제 못 풀죠. 연습 문제 풀 때 또 계산 스킬을 연습해야 되니까. 그 텍스트가 적어도 담겨 있는 양이 많고 생물은 텍스트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많죠. 그래도 1학년 때 생물을 제대로 공부했어 그러려면 캠벨을 거의 3번, 4번 정독을 해야 됩니다. 엄청 고생했죠. 처음에 저 단어장에다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책에 손때가 묻으니까 이거 막 부풀어 올라요. 원래 이렇게 두꺼운데 점점 더 뚱뚱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운데가 쫙 갈라집니다. 너무 무거워서. 표지는 거의 걸레가 되죠. 이렇게 찢어져요, 보통. 근데 되게 행복하죠.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 근데 새 책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적어 놓은 내용들부터 이제 내가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드커버로 샀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시 해야 되나. 근데 하드커버면 이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무거워요, 남자들.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죠, 제가. 근데 필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필리와 실리아, 선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고, 좀 두려워하던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쉬운 부분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덩어리를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암기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세균은 선모고 필리고 그다음에 진핵생물은 실리아다. 그냥 단순 암기 하시고 이 자를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하려면 이 자료를 보시면 캠벨 수준 이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완벽하게 커버가 될 거고. 내용을 보시죠. 근데 내용이 잘라낼 수가 없고 좀 많아서 테이블을 그렸는데 2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동영상이죠. 근데 그 다음 좋은 건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이 잘 돼 있으면 이해도 쉽고 나중에 그 패턴과 색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좋죠. 그게 어려우면 테이블라이즈 하는 거죠. 테이블라이즈 하면 위치가 여기 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시각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시면 테이블로 이렇게 줄줄줄 해놓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줄글로 돼 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돼서 한 페이지에 다 때려 넣었어요.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눴고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내용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고세균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고세균은 좀 쉬워서 그냥 포함시켰고 너무 복잡해져서 세균과 진핵생물의 선모나 선모, 그 다음에 편모죠. 근데 영어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성분이 뭐냐가 첫 번째 나올 수 있죠. 기능이 뭐냐. 성분이 뭐냐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시면 다시 단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영어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세균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장균일 텐데 이게 선모입니다. 필리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의 경우는 선모입니다. 실리어. 이게 선모충이에요. 이렇게 털들이 나 있죠. 선모는 짧고 개수가 많죠. 그 다음에 편모는 길고 개수가 적습니다. 주로 하나거나 2개거나 3개거나. 자, 편모의 경우는 이게 채찍 편자입니다. 채찍은 하나로 되어 있죠, 보통. 선모는 뒤쪽에 나오는데, 이제 선은 그냥 분필로 그은 선을 의미하는 것 같고, 섬은 섬세하다. 섬섬옥수라고 하죠. 하얗고 예쁜 손. 그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죄송합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첨단 문명의 이기는 당황시키는군요. 그래서 한자를 좀 잘 쓰긴 했는데 너무 헷갈리게 만들었죠, 네이밍을. 자, 그 다음에 선모부터 보시면 성분은 필린입니다. 그래서 필리를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필리, 실리아, 그 다음에 편모는 플래줄라인데 영어로 다 같이 기억하시고 스펠링을 써라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뭐 스펠링 몰라도 되지만 발음과 뉘앙스를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편모는 플래줄라인데 얘도 성분을 분석하니까 이쪽하고 다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뭐라고 붙이지? 그럼 플래졸린이라고 붙이자. 자, 그 다음 얘네는 성분이 이미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얘네 성분이 다 마이크로 튜블, 미세 속반입니다. 진핵세포의 세포 골격 3가지 삼형제는 꼭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제일 큰 거는 소관이죠. 미세 소관이고 마이크로 튜블이죠. 미세를 번역한 게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를 번역한 게 미세, 그 다음에 튜브를 번역한 게 관인데 작기 때문에 소관이라고 붙인 거죠. 안이 비어있는 관이고, 진핵생물의 세포 골격 중에 가장 튼튼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만 담당하고, 세포 전체 이동, 그러면 선모, 편모겠죠. 실리아, 플래줄라. 그 다음에 DNA 이동, 제일 중요한 물질만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일 안 합니다. 큰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편모의 경우는 얘는 다행히 그냥 이름을 둘 다 플래줄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편하시겠죠. 근데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도 뭐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능들을 보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세균의 선모 필리는 접합을 합니다. 접합이라는 거는 이제 세균이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죠. 우리가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항생제 저항성 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네, 페니실린이 이제 항생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됐지만 세균들은 억울하게 죽게 됐죠. 페니실린 뿌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동족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어느 날 발견된 거예요. 세균계에서 플라스미드가. 여기 안에 페니실린 저항 유전자가 있습니다. 얘를 발현을 시키면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 단백질은 페니실린에 가서 결합하거나 페니실린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페니실린 처리를 해도 이 세균은 살아남는 거죠.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찌됐든 세균이 다른 세균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옆 동네 세균들은 다 죽었는데 이쪽 동네는 다 살아남았는데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 살아남았어. 너도 받을래? 그럼 넵 그러고 오겠죠. 그러면 붙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리죠. 이게 선모 갈고리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서 끝에 고정시켜요.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실제로는 여기 분자들이 분해되면서 쭉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그림이 있는데 얘를 카피해서 넘겨줍니다. 이게 접합이에요. 그 플라스미드를 다른 세균한테 넘겨주는 과정이죠. 그 다음 선모의 역할은 뭘까요? 선모는 노적기 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의 기관지 상피세포죠. 요 안쪽에. 기관지 상피세포는 중간중간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층이 이만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점액이 있는 이유는 호흡을 할 때 먼지나 세균 같은 게 들어오죠. 그러면 점액에 붙잡아서 다시 배출시키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일단 먼지, 세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들 같은 선모가 있습니다. 실리아. 쭉 나와 있다가 노적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릴 때 다시 이렇게 내리면 점액이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 스트로킹을 했다가 리커버리 스트로킹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노적기 운동이고 배 노적기하고 약간 다르죠. 배 노적기는 이제 조종 경기장 잘 아시는 분이 네. 여기 조종 경기장에 이제 조정이 있을 때 조종 쭉 앉아서 노적기를 하죠. 근데 노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조종은 뒤로 하죠. 뒤로 당기죠. 조종은 뒤로 당기고 카약과 카누는 앞으로 당기고 뭐 다릅니다. 뭐 하여튼 조종에서 뒤로 당기죠. 물속에 넣어서 당겨야 되죠. 근데 다시 리커버를 할 때 물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배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물 바깥쪽으로 빼서 돌려야 되죠. 이건 물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똑같죠. 파워 스트로크하고 리커버리 스트로크입니다. 파워를 주는 스트로크하고 회복할 때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힘이 안 가게. 여기서는 이렇게 펴서 올렸다가 줄여서 하는 거죠. 어찌됐든 얘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노적기 운동입니다. 이름이 노적기가 맞나 싶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노적기로 나올 테니까 기억하시고 편모 두 가지는 얘도 세포의 이동에 관련되는데 하나는 회전이고 하나는 파동 운동입니다. 예. 얘는 회전은 여기 훅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서 얘를 돌려주면 채찍을 들고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고 얘는 아까 말한 미세 소관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세 소관끼리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이렇게 흔들면 이런 파동이 생기겠죠. 그런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죠. 정자의 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가지가 기능이 다 틀려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두셔야 되고 성분, 기능 공부하셔야 되고 그럼 다 하셨네요. 예시는 아까 보여드린 얘는 기관지 상피세포, 그 다음에 집신벌레, 뭐 선모충 이런 쪽이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또 남았죠. 핀브리아입니다. 자, 여기 기능들은 얘네 세 개는 다 운동에 관련돼 있죠.
얘도 운동이긴 하지만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고리 역할을 하죠. 접합에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선모, 필리들이 있을 때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접합을 하는 건 하나의 필리가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벽에 붙어서 이동할 때, 표면에 붙어서 이동할 때 이렇게 뭐죠? 빙벽 등반 하죠. 빙벽 등반 할 때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방식으로 벽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뭐 트윗저링인가? 뒤뚱뒤뚱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뒤뚱뒤뚱 이동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이동에 관련된 선모 필리하고 접합에 관련된 필리가 다릅니다. 뭐 성분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까지 안 밝혀져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골치 아프게 됐죠. 그래서 기존의 학자들은 그럼 필리라는 걸 정했으니까, 선보라는 걸 정했으니까 얘는 접합 필리라고 하고 얘는 이동 필리라고 하자 라는 학자들이 있고, 반대 학자들은 아니 그게 뭐냐, 왜 그따구로 하냐, 접합 필리는 필리라고 하고 이동에 관련된 거는 핀브리아라고 새로 좋은 이름을 네이밍을 하겠다. 학자들이 싸운 거예요. 왜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캠벨의 의견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캠벨은 핀브리아 팝니다. 그래서 핀브리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접합 필리, 이동 필리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핀브리아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핀브리아가 이동에 관련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15분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